하셨으니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진실공소권 행사하실 건가요? 28일 오전 9시 55분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한 윤석열 전 대통령. 29일 오전 0시 59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네, 오후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실은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서울고검에 머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교체를 요구하고 아예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돌아오는 걸 거부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분열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직 당신과 안사람의 범죄 회피에만 관심 있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될 때 서울중앙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로서 어떻게 했느냐며 왜 자기만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한다면 원칙대로 조치해야 법꾸라지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은 엉망진창인 거죠. 자기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그들이 늘 얘기했던 것들 아닌가요? 뭐 한동훈, 윤석열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네, 게 뭐 쇼핑하냐, 네, 뭐 그런 거 얘기했다가 네. 마침 자기가 조사를 받으니까 그렇게 갑자기 뭐 조사자를 바꿔라 뭐 이런 예. 얘기했는데 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요. 경찰한테 조사 못 받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네. 근데 실제 이유는 뭐 조금 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아 진짜 이유? 예,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 아니냐. 그 조사하는 사람이. 네, 조사에서. 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네. 조사 못 받겠다라고 저렇게 버티면서 전략을 다시 짜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네. 박창환 과장이라는 예. 분이요. 그 경찰 네. 출신의 그 분이 중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네. 빼박 증거를. 어떤- 실제 네,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버킷술자들이니까 네. 그런 빈틈을 자꾸 노리는 건데요. 경찰이 그때 체포를 담당했었죠. 네. 그러니까 체포와 관련해서 체포를 못하게 경호처에 지시하고 했던 것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내용과 증거들은 경찰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경찰한테 조사받는 게 매우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이 혐의 자체가 체포를 방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뒤집으면 도주 우려랑 연결이 되는 것이라서요. 네네.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적인 사유가 됩니다.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이걸로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자기가 범죄 혐의랑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끌면서 조사자에 대한 이의 제기하면서 저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뜯으려고 하는 네. 거죠. 요 혐의를 다루면 어쨌든 바로 신병 구속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제끼고 일단 다른 거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아. 높죠. 그래서 실제로 이 조사를 오후에는 못하고 국무회의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게 이제 구속의 사유인데 네. 네. 그 구속 사유에 딱 들어맞는 수사였죠. 체포를 네, 못하게 네, 만들었다는 네, 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분석들이 좀 있었잖아요. 검찰한테는 수사협조 잘하고 뭐 네. 경찰한테는 안 하는 게 검찰은 그래도 또 자신들 식구라고 뭐 좀 봐주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이번 그 수사에 있어서 그 경찰을 그냥 좀 아래로 보는 듯한 뭐 그런 걸 혹시 연출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인식이 그런 게 있죠. 있긴 있어요. 네, 아주 강하게 있죠. 경찰이 있긴 자기들이 있냐니요. 수사지휘 해 아. 왔던 뭐 그런 관계들 때문에 그리고 네. 자기들이 이제 법조 전문가,
법률 전문가이니까 더 상위에 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죠. 설령 본인들이 이제 검사가 아니고 그냥 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도요. 예,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월한 뭐 엘리트주의 이런 거에 반로일 수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정관 비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검사들이 그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네. 이게 정관 비리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네. 해당 담당 검사만 통제를 하고 제어하고 구워 삶으면 모든 것이 다 형사 절차에서는 일사천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아직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내란 특검 이제 보시기에 생각만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 처음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적 우려가 예. 있었는데 예. 그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해 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그 정도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컸던 게 사실 이제 서울고검 왜 들어갔느냐 네네. 이게 좀 말이 많았잖아요. 사무실 어디로 가냐 고민할 네.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예.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예. 검찰과 윤석열한테 정말 굴욕적인 장소예요. 이게 아. 이 통장까지 했는데. 특검은 내가 예, 있던 곳에 그렇죠. 특검은 사실은 그 검찰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의 본진에 들어가서 너희들 방 빼. 내가 여기 쓸게 하고서 검찰의 수장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을 그쪽으로 불러서 니들 안방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도 경찰한테 수사를 맡겨버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죠. 이 검사들에게는 너무나 굴욕적인 상황.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도 윤석열은 그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심정적으로도 못 버티죠 이런 것들은. 내가 주인으로 있던 곳, 내가 당당하게 막 사람들 인사받으면서 드나들던 곳에 포토라인 쪄갖고 기자들 사진 찍고 내가 그러니까 피의자 피의자가. 신분으로 여기를 오고 가는 게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다. 네. 게다가 그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고 예. 검사들 쫓아내고 수사하고 경찰이 또 자기를 또 경찰이 수사하니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말씀 네. 들어보니까.